안녕하세요. 부동산 전화상담 플러스 톡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평촌 신도시 리모델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평촌 신도시의 리모델링 아파트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방송 주제는 3월 10일 금요일 날 이제 한정원의 부동산 카페에서 상담을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보시다가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나 5562-6963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방송에는 평촌에 있는 초원마을 부영 아파트가 이제 예로 나가는데요. 자, 오늘은 꼭 이 아파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리모델링과 관련 있는 그런 아파트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초원마을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요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일단 좀 특징 하나 보시면은 세대수가 1743세대로 좀 상당히 많다는 거, 이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평균 대지 지분 같은 경우가 약간 낮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게 좀 낮은 점이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도색을 얼마 전에 했나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파트를 좀 지나가다 본 적이 있는데 좀 깔끔하게 지금 현재는 좀 도색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일기 신도시 평촌 신도시를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리모델링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도록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자, 여러분들 일기 신도시가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대장 신도시를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역마다 무슨 대장급 아파트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자, 신도시 중에도 대장급이 있겠죠? 그럼 여기 일기 신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산, 중동, 삼본, 평촌, 분당이 있는데, 단연 일기 신도시 중에서 대장급은 대부분 이제 분당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왜냐면 일단 분당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 남쪽으로 이제 접근성도 좋고, 이쪽 분당은 이제 대부분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이제 베드타운이라고 해서 이제 베드가 이 베드입니다. 침대할 때 베드인데 일자리를 생각하지 않은 이런 신도시거든요. 근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보면은 또 판교 신도시가 옆에 붙어 있고, 그리고 정자역 같은 데 이런 데 보시면 일자리 같은 것도 제대로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격적인 면에서도 분당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높게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아무래도 평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일산 사시는 분들이 조금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일기 신도시 중에서 대장급은 분당, 그 다음은 이제 평촌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평촌 신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이제 평촌 신도시를 보시면은, 자,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에서 서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약간 남서에서 이제 북동 쪽으로 이제 4호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4호선이 지나는데, 이쪽 이제 평촌 신도시 안을 관통하는 거는 이제 4호선 범기역이랑 편총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철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아쉬운데, 이런 건 이제 마을버스가 이제 대신 해주고 있는데, 지하철은 이제 딸랑 두 개만 지나고 있는데, 평촌 신도시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은데 이쪽 오른쪽으로는 또 인덕원역이 있고, 이쪽 왼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금정역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정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X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자, 인덕원 같은 경우에는 자, 인덕원 동탄선이랑 그다음에 이제 월곶 판교선이 이렇게 두 개의 노선이 또 추가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서 범기역에 사시든 평촌역에 사시든 앞으로 이제 철도교통역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더 좋아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호선 간통하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강남권으로 이제 접근하기 좋다. 실제로 이제 평촌역을 보시면은 4호선 같은 경우는 일단 3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평촌을 지나잖아요. 근데 3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3번 신도시가 있어서 3번 신도시에서 사람을 엄청나게 태우고, 그 다음에 또 금정역에서 또 사람을 엄청나게 태웁니다. 금정에서 태우고 범기에서 사람 또 타요. 그리고 평촌까지 가기 때문에 거의 아침은 거의 옛날에 많이 표현했는데 지옥철에 가까울 만큼 사람이 엄청나게 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3번에서 강남으로 출퇴근을 한 적이 있는데 거의 거의 서지를 못해요. 앉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서지를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GTX가 좀 생기면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자, 뒤에를 보시면은 뒤는 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산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관악산입니다. 자, 관악산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 앞쪽으로 하면은 군포 의왕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지형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신도시와 다르게 저기도 나와 있지만은, 자, 99%라고 거의 100%에 가까운데 평지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은, 자, 분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덕이 좀 많이 있어요. 여기 정자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쪽은 이제 산이 있어서 이쪽은 도시가 아닌데, 자, 건너편 이쪽이 이제 분당 신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전부 다 언덕이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언덕 지역에 좀 아파트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금역 쪽으로 해서 이제 구미동 그쪽으로 가면 이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그쪽에도 이제 보면은 거의 이제 산에 좀 아파트들이 좀 포진을 하고 있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거의 다 이제 평지라고 봐서 너무 좋습니다. 좀 살기가. 저도 처음에 이제 여기 이사를 해서 살 때 평지가 좀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물론 조금만 가면 관악산이 있긴 하지만 평촌 자체적으로는 평지로 다 되어 있어서 중앙공원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해서 다 전부 평지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상당히 좋더라고요. 여기도 제가 그림으로 좀 표현해놨지만은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그런 좀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평촌 신도시 주요 특징 계속 살펴드릴게요. 일단 4호선 범기역 평촌역 말씀을 드렸는데, 범기역 같은 경우에는 이쪽 주변으로 해서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범기역 주변으로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를 이제 로데오 거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쪽이 엄청난 번화가요. 여기가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촌이 안양시잖아요. 이제 예전에 이제 안양 1번가라고 해서 이제 만안구 쪽에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중심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면 이쪽 범기역 쪽으로 해서 이제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게 이쪽에 생기면서 이쪽 로데오 거리가 상당히 활성화되는데 더욱더 사람이 많아졌어요. 안양 1번가에도 원래 롯데백화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없어지고 이제 아마 엔터식스인가 이걸로 바뀌었을 겁니다. 바뀌고 이쪽에 롯데백화점 이제 평촌점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쪽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쪽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평촌역이 있는데, 자, 평촌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촌역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여기는 약간 주중 상권에 가깝습니다. 이쪽 스마트 스퀘어라고 해서 옛날 이제 대한전선 자리, 이쪽 평촌 스마트 스퀘어가 옛날 대한전선이 이제 이전하면서 이쪽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걸로 많이 이제 발전이 됐는데, 이 건너편에는 이제 안양 법원도 있고요. 그리고 해서 이쪽에 이제 사람들이 주중에는 많이 회식도 하러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데, 대신에 이제 주말에는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상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정리하면은 범기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젊은 사람들의 상권, 그리고 평촌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직장인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정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GTX C 노선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인덕원역에는 인덕원 동탄선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월곡 판교선 이렇게 또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그 안양에서 분당으로 넘어가려면 이제 버스가 있는데, 이제 버스 노선이 예전에는 한번 이게 이용객이 거의 없어서 없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버스가 아닌 이제 지하철이 생기게 되면은 뭐 지하철로 좀 편하게 분당 쪽으로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평지를 살린 이 안양 중앙공원 보시면은, 중앙공원이 정 가운데 엄청 크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가시면은 너무 좋아요. 뭐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뭐 나무 밑에서 밥도 먹고, 그리고 어린이들 여기 놀이 공간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평촌 중심부에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공원 옆에 이렇게 큰 건물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평촌 아크로 타거든요. 이거만큼 이제 높은 건물이 현재는 없어요. 여기 범기역에 지금 뭐 힐스테이트 이제 모비우스라고 해서 이제 건물을 짓고 있는데, 현재는 이 건물이 이제 높아서 이제 어디서든 이게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예전에 차태현이랑 이제 왕석현이라는 이제 아역 배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화를 여기서 찍었는데 차태현이 사는 집이 요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다소 이렇게 유명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양천이 위에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안양천은 이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 천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천 이름이 이제 하기천인데, 이 하기천을 따라서 안양천이랑 합류가 돼서 안양천을 따라 쭉 가시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강까지 갈 수 있는,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길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관악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관악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망해암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망해암? 여기 망해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전거 타고 산악자전거 MTB 있잖아요. 일로 코스예요. 여기 보시면 길 이렇게 보이는데, 일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셔서 이 망해암이라는 절 이름이 바다를 볼 수 있다. 여기 바다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은 인천 앞바다가 날씨가 좋으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셔서 자전거도 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촌 같은 경우에는 평촌 학원가가 잘 되어 있는데, 자, 중앙공원 바로 옆에 보시면은 평촌 학원가가 있어요. 이쪽에서 이 밑으로 좀 조금만 내려오시면은 평촌 먹거리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학원가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제 생각에는 대치동 학원가랑 거의 비슷한 규모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치동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한티역 주변으로도 되어 있고 이제 대치역 주변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촌 학원가는 이렇게 몰려 있는데, 여기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유명해서 유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유학생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화성 인근 지역이죠. 화성이라든가 수원, 안산에서도 많이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촌 신도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베드타운에 가까운데, 그래도 뭐 굳이 일자리를 찾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평촌역 주변으로 해서 이제 법원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던 대한전선 자리에 이제 스마트 스퀘어, 이 스마트 스퀘어가 생각보다 상당히 커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스마트 스퀘어도 있고, 법원 이제 관공서 이쪽에 몰려 있고,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 병원까지 바로 이쪽 평촌역 주변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상당히 큰 공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엄청 큰 공터가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담장이 있어서 안에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건 원래 이제 국가 중요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도에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GS 파워라고 해가지고 난방 공급하는 곳이에요. 난방 이제 한국난방공사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면은 이제 GS 파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사설 이제 개인 기업이 평촌 신도시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 지역 난방공사라고 해서 이름이 좀 다르다고 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지역 난방공사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약간 다르게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평촌 신도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런 이제 평촌 신도시가 이제 1990년도 초반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신축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나마 이제 신축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16년도에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자, 네이버 로드뷰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자,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입주를 해서 그 뒤로 약간의 좀 신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거의 이제 신축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축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을 땅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신축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뭐 재건축을 하던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 평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자, 다른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건물을 지을 때 해당 이제 용적률을 이제 거의 다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용적률을 이제 보면은 건물을 지을 때 이 땅에다가 무조건 내가 짓고 싶다고 이렇게 막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더 보시면은 이제 나라에서 다 정해놨어요. 어느 정도 정해라, 질 수 있는 그런 용적률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 조례마다 달라요. 이제 시군구마다 이제 조례가 있는데, 보기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 3종일 경우에는 이제 250% 정도까지밖에 질 수가 없는데, 이제 평촌도 마찬가지로 이 지워진 기준을 다 꽉 채워서 이게 지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할 때는 내가 이제 요거를 덜 사용했을 때 꽉 채워야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꽉 채웠기 때문에, 자, 재건축 사업성이 이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규제가 덜한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상당히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2월 달에 나왔던 건데, 자, 일기 신도시 중에서 첫 번째 리모델링 승인 사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분당 한솔 5단지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정자동에 있는 한솔마을 5단지가 리모델링 계획이 확정됐다. 자, 수평 중축으로 이제 보다 안전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보면은 12개 동에서 16개 동이 되는 거고, 가구수도 어느 정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가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이제 사업비를 충당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전국 최초라고 볼 수 있어요. 일기 신도시니까. 그래서 일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보시면은 여기인데, 여기 있는 아파트인데
정작이랑은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가 첫 번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이제 전에도 요 사진 한번 보여드렸는데 처음에는 여기도 이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재건축을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결국은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이제 앞으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 승인 소식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평촌 신도시 그리고 옆에 있는 3번 신도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산 신도시에서도 이제 추진을 얻은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제 컨설팅 시범단지를 이제 응모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111개의 아파트가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일부 목소리는 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좀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이 잘 될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일단 걱정을 하는 거는 리모델링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써서 좀 아파트 값을 좀 부풀리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바로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리모델링 시공 사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완료된 아파트를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강남 지역이라든가 좀 용산권 좀 간단히 말해서 좀 아파트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돈이 좀 많은 그런 지역의 이제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이제 나홀로 그런 규모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워커힐 프루지오라든가 그리고 청담 레미안 로이뷰 같은 이렇게 요게 이제 제가 로드뷰에서 찾은 건데 요게 이제 리모델링 된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로만 이제 진행이 됐고 이제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례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때 이제 리모델링 할 때랑 지금 좀 시대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단순히 하나의 아파트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도시 차원에서 이제 단지 대단지가 리모델링을 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르게 충분히 사업성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만 잘 되면은 뭐 그런 추진 그런 속도들도 상당히 빠를 거라고 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도시정비사업 전문지 아유경제 요거 아유경제라고 신문 있는데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심 많으신 분들 이 신문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되시거든요. 여기에 나온 기사인데 자, 이제 우리 건설 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리모델링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DL이라고 옛날에 이제 대림 건설이 이제 분리가 된 건데 DL ENC가 이제 리모델링 특히 이제 3번 신도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 건설사들도 이런데 이제 경기가 이제 많이 침체가 됐잖아요. 건설 경기가. 그래서 이런데 사업을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건설 경기가 좀 붐이 좀 일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가 좀 많이 삐걱대고 있는데 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좀 잘 돼야지 이제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데 그게 조금 힘드니까 자, 이제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평촌 주요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해드릴게요.